입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10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목차 정리해놓고 오늘 나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른 법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이죠. 이렇게 관할 단위로.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 곳은 똑같이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도시, 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 곳은 똑같이 관할구역에서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계획. 그래서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구체화되는 내용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리 계획으로 구체화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뭐 지구 단위 계획까지 했고, 오늘 요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요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잠깐 보면은, 자, 1번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양호한이죠. 그래서 전용은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이렇게. 그다음에 2번에 중공업지역이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거 뭐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 공해성 공업.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데. 그다음에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그다음에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어디죠? 자연 녹지지요. 자연 녹지죠. 그래서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고,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래서 개발이 허용된다 하면은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그다음에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의 고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건축 제한 이렇게 쓰죠. 건축 제한.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들, 이런 것들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집단 칠학지구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다. 아니죠.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자연 칠학지구가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곳. 이렇게. 그다음에 6번에 그 용도지구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가 조례라는 말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용도지구는 법이랑 대통령 영해로 세분하고 있는데 조례로 새롭게 신설도 할 수 있고 조례로 세분도 할 수 있고 행위 제한도 원칙 조례로 정합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보죠. 그냥 뭐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보면은 79페이지 잠깐 볼까요? 기본서에 79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시도, 대도시, 조례에 의한 용도 지구의 세분 및 지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경, 중, 특 이렇게.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거는 조례로 더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 9가지로 분류하고 대통령령에서 요 용도 지구들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이것보다 더 세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례로. 이렇게. 그게 세 가지 있습니다.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법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근데 그 박스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어렵게 엄격한 요건하에. 그래서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구를 조례로 만들 때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요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해서 아마 앞 페이지에 보면은 그 77페이지 용도지구 제목 옆에다가 제가 조례라고 크게 써놓으라고 했는데,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7번,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 방지하면 뭐죠?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은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해야 되죠. 시가화 조정 구역은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시가화 조정 구역.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용도 구역의 일종으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했죠. 그 입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구도심.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인데 너무 예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고 거기를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지정 대상 지역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예전에 개발되어 있던 구도심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런 데가 입지 규제 세소구역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지정 대상 지역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다음에 9번에 입지 규제 세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의 동그라미 하나.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네,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오늘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같은 거 했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저번 주에 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세소구역은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남아있는 게 요거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기량 요거 남아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 10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 좀 유의하셔야 될 거 몇 가지 표시해드렸죠. 그래서 뭐 유통 공급 시설의 뭐 시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방제 시설의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에는 하수도,
그래서 수도는 유통 공급 시설인데 하수도는 환경 기초 시설 10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폐차장.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보면은 방금 보셨던 게 요 기반 시설. 이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기반 시설을 뭐라 부르죠?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105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라고 돼 있죠. 105페이지. 자, 이렇게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뭘 해야 되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설치할 때에는 원칙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가로 1번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뭐 해야 되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용도 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 많죠? 다음에 하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안 외워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어디까지 기억하자면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요거 어떻게 푸는지는 말씀드릴 테니까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죠? 국장인데 국장이 기준을 안 정하는 게 딱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딱 두 가지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개발법에 가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 국장.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건 틀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 나오면 싹 다 국장인데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개발법에. 그래서 여기서 요 범위에서 벗어난 거 그런 것들은 그냥 틀리십시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그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할 때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에는 조례로 정합니다. 해서 보면은 자, 그 106페이지 2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동그라미 하나죠. 거기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미출.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만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세부 사항은 뭐 이렇게 됐고 3번에 관리라고 돼 있죠. 그거 전에 4번 먼저 보죠. 여기 4번에 제가 이 보상 써놨죠. 보상.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동그라미 보상. 앞에 말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그 앞에 말을 다 써줄 겁니다. 그거는 그냥 눈을 흐리기 위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보상은 뭘로 정하죠? 따로 법률로. 그러니까 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반시설에 따른 그 법에서 보상 규정을 따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수도면 뭐 수도법, 하수도면 하수도법 그런 법에서 각각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법에서 따로 보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보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그래서 국가 대통령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 그래서 지자체 밑줄 하시고 조례. 국가는 대통령령, 지자체는 조례. 이렇게. 그다음에 옆에 참고 보이십니까? 작은 글자에 참고. 자, 국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뭐냐면 국유, 제3법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요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빨리 설치해야 될 때는. 그다음에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다음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끝. 당연히 뭐 간단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따로 떼가지고 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그래서 뒤에 할 광역시설이나 공동구까지 묶어가지고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보시면은 광역시설 나오죠. 자. 광역시설. 광역 나오면 뭐라고 했죠? 그래서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 이걸 광역시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광역시설이랑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일까요? 광역시설이랑 기반시설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자, 치킨 중에서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깐풍 치킨 하면은 양념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하면은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방금 치킨 중에서 양념치킨 하면은 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하면은 기반시설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즉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인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걸 따로 광역시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니까 원칙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즉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랑. 원래 기반시설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광역시설은 여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부터 쓰는 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예외적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둘 이상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협의. 그렇죠.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을 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공식입니다. 공식. 광역 나오면 둘 이상 나오면 항상 협의.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관할이 같을 때, 즉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할 때 막 싸우고 있죠.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싸움 말리면 되죠?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가 보통은 위에서 설치할 자를 지정해주거나 뭐 네가 해 이렇게 정해주는데 요거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직접 설치. 도지사가 직접 설치. 요게 조금 특이한 거. 이렇게 직접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계획 나오면은 대부분 국장이 썼는데 요거는 법인이 합니다. 법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KTX 누가 관리합니까? 코레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도시공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한다가 원칙인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니까 요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읽어보면은 광역시설에 의해서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107페이지 매니에 보고 있죠. 그래서 뭐가 걸치고 뭐가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그래서 가로 2번 원칙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 이렇게 근데 둘 이상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협약 체결 및 협의 등의 구성 이렇게 돼 있죠.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뒤에 다만 협약을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거기 밑줄 하면 되겠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싸우죠. 그럴 때 관할이 같으면 그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 같은 도 밑줄 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는 누가? 도지사가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이란 말 좀 넣어주죠. 설치할 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이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위에서 설치할 사람 네가 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대부분인데 요거는 광역시설은 도지사가 직접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돼 있죠. 국가계획 밑줄 하시고 맨 끝에 법인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광역시설에서 국가계획 나오면은 국장 찾으면 안 되고 법인을 찾아야 됩니다. 법인.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그 다음 공동구의 설치 관리라고 돼 있죠. 자, 공동구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이런 지하 매설물들을 개별적으로 매설했었는데 이제 미관 개선 등을 위해서 공동구라는 커다란 관을 묻어가지고 요거 공동구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구에 넣어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요거 그래서 자리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구를 공동구라고 하죠. 이것도 논점은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논점입니다. 그래서 자 공동구를 설치를 하는데 이 공동구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도 거기 아까 104페이지에 보면은 104페이지에 유통 공급 시설의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구도 원칙은 방금 지었던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이것도 기반시설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의무적으로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자 공동구는 이 지표면 아래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묻어서 이 콘크리트 관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걸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같이 개발이 이미 끝난 곳에는 이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는 이 공동구를 일단 묻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입니다. 초과하는 곳. 그리고 개발이 시작되는 곳. 여기가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거의 아마 가로 2번에 보면은 박스가 보이죠? 6군데입니다. 해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여기 면적이 얼마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자 의무라고 했죠.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에서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6군데 거기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다음 중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뭐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0번 말해 볼 테니까 외워지면 외우고 가시고 안 되면은 그냥 가십시오. 제가 한 100번 말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이렇게 뭐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개발이 시작되는 것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곳의 면적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 그다음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 즉 시행자라는 건 이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오늘 말도 한 지금 5번 했는데 한 100번 채웁니다. 제가 시험 끝칠 때까지. 요런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랑 나중에 이 공동구를 설치하면은 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점용 예정자라고 합니다. 점용 예정자. 이 사람들이 같이 부담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공동구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X.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X.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돼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기껏 공동구를 설치를 해놨는데 나는 그냥 전봇대 세울게 라고 하면은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의무적으로. 다만 하수도랑 가스관 얘네는 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 나머지는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뭘 수용해야 되는지 그런 건 됐습니다. 그런 건 됐는데 하수도랑 가스 얘네는 수용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할까 이렇게. 예. 할까 얘네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용하여야 한다. 근데 하수도랑 가스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요게 설치에 관한 부분. 자, 책을 한번 보죠. 공동구의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공동구 설치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 이렇게. 그다음에 뭐 타당성 검도, 설치 의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자 동그라미 3번 보죠. 그 타당성 검토를 일단 놔두시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모두 수용이 돼야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심화해 보면은 의무적 수용 대상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됐고 밑에 임의적 수용해서 거기 하수도랑 가스 밑줄. 하수도랑 가스는 수용할 수 있다. 요 2가지만. 할까 이렇게 하수도랑 가스는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의 심의 이런 것들도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비용 부담. 공동구 설치 밑줄 하시고 뒤에 비용 밑줄.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죠. 설치 비용은 거기 3번째 줄에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 밑줄. 동그라미 5번 비용 부담에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단 자,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10억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공동구 설치 비용으로 15억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럼 한전은 전봇대 세울까요? 공동구 설치할까요? 안 들으셨죠? 자, 다시. 자, 전봇대를 세우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으로 15억을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럼 한전은 전봇대 세울까요? 공동구 설치할까요?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 비용은 개별적으로 매설하는 비용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라는 거. 내가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설치비 보조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기준은 당연히 누가 정할까요?
국장. 기준은 국장. 그래서 아까 도시공원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빼고 나머지 기준은 다 국장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구의 관리 운영 나오죠. 자, 이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의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그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할 때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요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쓰는 사람이 냅니다. 점용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점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합니다. 이렇게 점용하는 자.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구 관리 운영에 공동구는 원칙은 누가 관리하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공동구는 원칙 특, 꽝, 시, 군이 관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합니다.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하기 힘들면 위탁해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그 뒤에 밑줄 하나 하죠.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그래서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5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안전점검인데 공동구 관리자는 거기 밑줄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밑줄 하여야 한다 하고 끝내십시오. 그냥 뒤에 안전점검의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그 밑에 기응 니은 디귿 해서 박스 있는 거 있죠? 그건 지워버리십시오. 그거는 지금은 우리 법에 없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해가지고 이걸 나눠놨었는데 지금은 다른 법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은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보수고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도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4번에 관리 비용이죠. 자,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점용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점용 예정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설치하고 나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용하는 자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 밑줄 하시고 비용 밑줄 하시면 되겠죠. 관리 비용. 아까 설치는 설치 비용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는 관리 비용.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함께. 근데 그 뒤에 면적을 고려 밑줄 하시고 관리자가 정한다 밑줄.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하는데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아파트 관리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넓은 면적 쓰면은 더 많은 비용 부담하고 그 다음에 분납 이런 것들은 됐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점용 사용 허가인데 자 여기 공동구를 설치할 당시에는 통신 사업자가 SK랑 KT밖에 없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SK나 KT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한 겁니다. 근데 후발 사업자로 LG U+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LG U+도 이 공동구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공동구를 몰래 쓸까요? 허가받고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설치 비용을 안 낸 거죠. 안 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밑줄 허가받아야 된다.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공동구를 쓰고 싶을 때는 허가받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런 것들도 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7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도로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로부지에 편입된 이 부분
요걸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자리에다가 기반시설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 땅이 도로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거기. 여기는 도로 부지로 결정되는 순간 도로 설치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못 씁니다. 이거 내가 마음대로. 도로 설치하는 거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거기 밑줄 하죠.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거 빼고 다른 목적으로 이거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원칙.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하죠.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2번 그 옆에 111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돼 있죠. 자, 아까 기반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반 시설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도로 공사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절차. 자, 그래서 거기 111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그러니까 기반시설 아니라고 했죠. 기반시설 중에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112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라고 돼 있죠. 자, 보면은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그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혹시나 기억이 나시려나?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지금 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다음에 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불렀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사업을 하는 절차가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 2주 정도 수업할 때 그거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가 다 동일하다고.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가 나중에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랑 똑같고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이라서 맨 처음에는 항상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뭘 하냐면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시행자 지정. 자, 사업을 누가 할지 정했죠? 그리고 나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시행자가 만듭니다.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나면 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 계획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가받고 고시 하고 나서 사업을 인가받은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자,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저희 칠판에 쓰는 건 아마 원장님이 1월 달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강의 노트를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판사하는 내용이 똑같이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듭니다. 1단계랑 2단계로. 이렇게.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이러한 것들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지금 한창 선거철인데 어떤 사람이 공약을 발표하죠. 그러면 상대 후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막 행정 정책들을 펼치니까 사업을 못하고 막 방치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최근에 항상 뭘 사업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이런 재원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모든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반시설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3년 안에 먼저 뭐가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돈 관련된 내용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자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꺼번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원칙은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행자인데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건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원칙 누가 설치하냐면 입안권자가 합니다.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자 여기 뭘까 여기 목차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죠? 관하고요. 특, 광, 시, 군에서 그러면 누가 만들죠? 원칙? 특, 광, 시, 군이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 광, 시, 군.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정비 사업을 하겠답니다. 지가 하면 됩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부산시장이 부산에 도로 만들겠답니다. 지가 하면 됩니다. 부산시장이. 입안한 사람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관리계획의.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까지 이 사람들 다 싹 다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랑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나중에 사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원칙은 입안권자.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행정청 이렇게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를 묶어서 행정청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인 시행자. 근데 우리 그 민자유치 도로 같은 거 있습니까? 민자유치 도로는 행정청이 사업한 거 아니죠. 민간이 사업을 해가지고 톨게이트 설치해서 돈 받죠. 즉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입안권자 같은 행정청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행정청들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때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사람도 이제 시행자인데 좀 상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요거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업은 3년 안에 하자, 요 사업은 3년 이후에 하자.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행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요거는 3년 안에 하고 요거는 3년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안에 할 사업과 3년 이후에 할 사업을 구분해서 만드는 이 계획은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그럼? 시행자가. 그래서 시행자가 만듭니다. 그럼 시행자가 원칙 누구였죠?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가 만듭니다. 그럼 입안권자가 아까 원칙은 누구였죠? 특, 광, 시, 군이 원칙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다 외우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자 시행자가 원칙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3년 안에 하고 3년 이후에 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행자. 그 시행자가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특광시군.
그래서 특광시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똑같은 말. 이렇게 요까지 한번 보죠. 112페이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옆에다가 이렇게 위반권자라고 써두시죠. 시행자, 위반권자 뭐 다 써도 되고. 112페이지 맨 위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가로 1번에 거기다가 위반권자라고 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만들면 되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실 그날이 언제냐면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로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날 이때부터 얼마 안에 3개월 동그라미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 계획 등을 포함 여기 그래서 돈 관련된 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거.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즉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봐두시고, 자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은 원칙은 특, 광, 시, 군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원칙 예외로 나눠져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위반권자. 이렇게.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되 3년 이내에 밑줄하시고 1단계 밑줄, 3년 후 밑줄하시고 2단계 밑줄. 그래서 밑에 표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2단계 집행계획에 단이라고 돼 있죠.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인데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립할 때에는 계획을 만들 때에는 3년 이후라서 2단계에 포함을 시켰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게 3년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2단계에 있던 걸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소리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죠. 가로 4번도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에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보죠. 110페이지. 자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중에 첫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을 때, 두 번째는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 3년 안에 할 건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건 2단계 이러는 말인데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건 사업을 언제 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하는데 그 땅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땅을 계속 놀리느냐 활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놀리는 게 좋을까요? 쓰는 게 좋을까요?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 1번에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 건물의 건축, 공작물을 설치 못하죠.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그때는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언젠가 도로를 설치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하기 쉬운 것들로. 그래서 첫 번째는 가설 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거. 요 정도로 토지를 활용합니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설 건축물이고 공작물이고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고 재축하고 요거 비실이 이렇게 하죠. 비실이. 툭 차면 자빠지는 비실비실한 걸 지어서 토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는 이거 철거해야겠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옆에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려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나오죠. 가로 4번에. 그게 뭐냐면 말 안 들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대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가로 2번에 110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라고 돼 있죠. 110페이지 맨 밑에 읽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중에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게 첫 번째. 이건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얘는 그 토지 놀립니까? 활용합니까? 활용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미출. 그냥 하는 거 아니고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1번에 가설 건축물 미출하시고, 두 번째는 중간쯤에 공작물 미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축이나 재축. 그 박스 옆에다가 비실이라고 써둘까요? 좀 있으면은 이제 비실이 친구 튼튼이가 나올 겁니다. 이 비실이들을 튼튼이에다가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중 뭐 아닌 거 이런 거 찾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얘네는 비실이. 좀 있으면 약 30분 후에 30분 후쯤에 비실 튼튼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 도로 만들면 이제 이거는 사업할 때까지만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로 3번, 4번은 제목만 알아두죠. 나중에 사업 시행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해야 된다. 원상회복 명령하면. 근데 말 안 듣죠.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라고 해서 그걸 행정대집행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3번에 가로 1번 원칙적 시행자의 입안권자. 그 입안권자 있죠. 입안권자.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 이 사업을 하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 동그라미 할까요? 이건 원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둘 이상은 어떻게 하죠? 협의. 그래서 미치울. 맨 끝에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할 때는 누가?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그게 3번. 이 다른 데서는 되게 어려운 걸로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기본. 둘 이상 나오면 협의하고 협의 안 되면 위에서 도지사나 국장이 시행자를 정해준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다음 저는 가로 2번에 예외적 사업 시행자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국장이나 도지사까지 행정청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국장이나 도지사도 입안권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입안권자다. 행정청이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지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까지를 저는 여기 행정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책은 예외적 시행자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요 국장이나 도지사까지 그냥 행정청으로 분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국장이나 도지사까지가 행정청.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행정청입니다. 여기까지가 국장이나 도지사까지가. 그러니까 특, 광, 시, 군, 국장, 도지사까지가 행정청의 시행자. 이렇게. 근데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까지 이렇게 하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를 행정청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까지 묶어놓고 그거를 행정청 이렇게 하면 돼요. 행정청. 그러니까 제가 행정청이 특, 광, 시, 군, 국장, 도지사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행정청 외의 자
행정청 외의자 이 말이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즉 행정청 외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죠. 행정청 말고 행정청이 아닌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비행정청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은 안 되고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은 행정청들은 시행자 지정하면은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4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묶으시고, 이거 좀 친절하게 써주면 좋은데,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뭐냐면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이렇게 써주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 면적 및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서, 이런 사람들 민간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표정들이 안 좋은데 한번 정리해 보죠. 여기 보면은 행정청 외 요걸 이제 아까 위에 비행정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제가 민간 시행자 이렇게 쓰라고 했죠. 요 시행자들을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했고,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를. 근데 행정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국장, 그 다음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행정청입니다. 아까 자 입안권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특, 꽝, 시, 군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랑 도지사, 이걸 원칙 예외 없이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시,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그래서 원칙 예외 없이 행정청들을 쭉 나열하면은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만 행정청입니다. 이 사람들만. 행정청은 이 사람들. 자, 행정청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행정청, 국장이나 도지사도 지정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예외에 나왔지만 저는 요까지를 원칙으로 설명드립니다. 이런 행정청들은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행정청 말고,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만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방금 보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뭐 받아야 시행할 수 있죠?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4번에 민간 시행자라고 쓰라고 했죠. 요건이 필요한 사람은 공공 말고 민간만. 민간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를 물어볼 때는 행정청일까요? 비행정청일까요? 비행정청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공공입니다. 상당히 훌륭하시네. 자, 비행정청이니까 그러면 LH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될까요? 지정을 안 받아도 될까요? 비행정청이니까 지정은 받아야겠죠. 근데 아까 민간 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요건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즉, 자,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동의 요건은 다음에 하죠.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LH는 지정은 받아야 되는 비행정청이지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행정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국가랑 지자체만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LH도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요건은 필요가 없다. 동의 요건은. 민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맨 밑에 114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그게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공공. 즉 이 공공이라는 거, 공공시행자라는 건 행정청에다가 플러스 공사나 공단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공공시행자 중에서 요 행정청만 따로 할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박스 그게 공공시행자인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기획에 보면 국가지자체 있죠. 요거는 행정청. 그거 말고 나머지 니은에 보면은 공공기관 나오죠. 공사 이렇게 끝나 있죠. 그 공사들로 끝나는 것들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공공기관. 요 정도까지 밑에 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만 행정청, 공사나 공단 이런 것들은 공공이긴 하지만 행정청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워낙에 훌륭하시니까 뭐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요쪽에 요까지 요 정도까지 하면은 와, 엄청 훌륭합니다. 이걸 다 구분하면. 자,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돈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이 안 된 경우 중에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 활용합니다. 어떻게?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이렇게 사업할 때까지만. 그다음 시행자 원칙 누구죠? 입안권자. 그래서 특, 광, 시, 군,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인데 비행정청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받아서? 지정받아서. 그다음에 비행정청 중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민간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공인 비행정청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칙 누가 만들죠? 인 입안권자가. 그래서 특, 광, 시, 군이 만드는데 국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에서 몇 가지 더 보긴 할 건데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죠.